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페인트 툴과 그레이디언트 툴을 이용을 해서 색상 표현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인트 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툴 사용을 하기 전에요, 메뉴를 이용을 해서 색상 편집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역을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꽃 영역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가운데서부터 출발하기 위해서 Alt 키를 눌렀고요.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Shift 키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테두리를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테두리는 흰색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이렇게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바꿔주신 다음에 에디트 부분에 들어가시면요, 필과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저는 스트로크를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스트로크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몇 픽셀 두께로 적용을 할 건지, 지금 선택 영역의 전체 색상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선택 영역 모양이 있는 테두리에다가만 선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자, 컬러는 여기 우리 지금 좀 전에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적용시켰는데 요거 상관없이 지금 컬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럼 일단 OK를 한번 눌러볼게요. OK를 누르고 나서 선택 영역 풀어줍니다. 컨트롤 D 눌러서 풀어주시면은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바탕에다가 조금 다르게 색상을 이번에는 입혀보도록 할게요. 에디트에 들어가시면은요, 스트로크 바로 위에 필이라는 메뉴가 있었죠. 자, 이 필이라는 메뉴를 들어가 주시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포그라운드 컬러를 적용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포그라운드 컬러가 선택이 안 되어 있으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파시티가 있습니다. 오파시티는 투명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50%로 되어 있죠. 100%로 하시게 되면 이 색상이 그대로 적용이 되시는 거고요. 자, 선택 영역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그 전에 색칠했던 부분은 레이어 눈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채워줄게요. 이번에는 오파시티를요, 50%로 낮춰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눌러주시면은요, 이렇게 바탕이 살짝 보이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투명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50%가 아니고요. 한 30%만 만들어 볼까요? 한 20%만 만들어 볼까요? 20% 해서 OK 버튼 눌러주시면요, 또 더 투명하게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아래쪽에 내용이 있긴 있지만, 이미지가 있지만, 필터를 약간 위에 이렇게 뭐 덮어둔 상태처럼 보이게 표현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표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색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넣어주는데 지금 레이어 5번은 비어있는 레이어고요. 자, 요 꽃 부분을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백그라운드 레이어에다가 제가 직접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미지가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 복사를 했고요. 자, 복사된 이미지에다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페인트 툴은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이렇게 페인트 버킷 툴이죠. 페인트 통 모양으로 아이콘이 되어 있고요. 그라디언트 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선택이 되어 있으시다면 이렇게 가만히 누르고 계시면 아래쪽에 합의 툴이 나오고요. 자, 이 두 툴 중에 페인트 통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적용을 먼저 시켜보도록 하죠. 페인트 툴을 먼저 선택을 하시면은요, 위쪽에 옵션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포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요, 여기에 아래쪽에 패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패턴은 반복되는 모양을 얘기를 하는데요. 패턴 아직 설명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포그라운드만 적용을 시키도록 할 겁니다. 모드도 역시 건너뛸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오파시티가 있어요. 자, 오파시티는 일단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클릭을 하면은요, 전체적으로 색깔이 채워지지 않아요. 아래쪽에 우리 색상 채웠던 거 한번 가져와서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색상 우리 아까 원형으로 채웠었죠? 이 부분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그라운드 색상을요, 바꿔줄 거예요. 조금 눈에 띄도록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색상을 적용을 시켜주시면요, 이렇게 빨갛게 색상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 윗부분에도요, 빨간색 점이 찍히고 있어요.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했더니 이 부분에 빨간색 점이 찍혔죠. 자,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이 위에 옵션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아래쪽, 이미지에서는 제가 클릭을 하면 부분 색상이 채워졌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페인트 툴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로 색상을 채우게 되면 그냥 모조리 평범하게 쭉 채워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페인트 툴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요, 같은 색상들을 인식을 합니다. 자, 같은 색상들을 인식을 해서 채워지게 되거든요. 한번 채워볼게요. 자, 이게 같은 색상으로 인식하는 범위예요. 자, 이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영역의 색상이 칠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핑크 부분을 색칠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핑크 부분이 지금 실사 이미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색상이 똑같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죠. 빛에 따라 빛의 각도나 뭐 그림자에 따라서 색상도 약간 달라지게 보일 수가 있고요. 원래 이 꽃의 색상이 핑크로 평면적으로 쫙 칠해져 있지가 않죠. 자, 이 굴곡이라던가 이렇게 색상이 약간 뭐 변화되면서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핑크 부분을 어느 영역에 색칠을 하겠느냐 이걸 정해주는 겁니다. 자, 색상 영역을요. 저는 1만 정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로 자기랑 똑같은 색상만 적용이 됩니다. 볼게요. 클릭. 어때요? 지금 점이 찍혔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핑크 클릭했습니다. 파란색 점점점이 보여요. 클릭했습니다. 파란색 점점점이 보이죠? 요거는 뭐냐면은요. 내가 지금 클릭한 위치의 색상과 정확하게 똑같은 위치의 색상만 이렇게 색이 칠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요. 2로 바꿔볼게요. 클릭. 아까보다 양이 조금 더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연한 핑크 쪽에 클릭을 하면 아까보다 확실히 많은 부분이 색상이 선택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요. 조금 눈에 띄게 10 정도로 올려볼까요? 그리고 나서 연 핑크 쪽에 가서 클릭을 하시면 아까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를요. 수치를 완전히 한번 높여볼게요. 자, 255까지 높이고요.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전에 우리 여기에 평면에 채워졌던 색상과 똑같이 전체 색상이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 색상과 비슷한 색상을요. 255컬 전체 화면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32 정도로 되어 있는 게요. 자기랑 가장 비슷한 색상이 있는 영역은 이렇게 대다수 선택을 하겠다 하는 영역이고요. 자, 이 32 선택되어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올리게 되면 조금 자기와 비슷한 색상을 더 포함을 많이 시키게 되고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오파시티가 자, 색상 적용을 하게 되면 이 파란색이 그냥 적용이 되거든요. 자, 이 오파시티를 좀 낮춰주게 되면요.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색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얼룩진 것처럼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너무 많이 색상을 자, 클릭을 한번 하시면은 색상 톤이 약간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은 오파시티가 좀 강했더니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색상 톤만 약간 바뀔 수 있도록 컬러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클릭을 하고요. 여러 번 클릭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색상 톤이 조금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오파시티를 조금 더 낮춰서 작업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일부분 영역에 한정시켜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끄고요. 제가 백그라운드를 다시 복사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위에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티엘리어스는요. 실사 같은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죠. 픽셀, 네모난 픽셀 하나에 자기 색상 하나만 딱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색상도 자기와 조금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안티얼리어스가 없는 경우는 예를 들면은요. 캐릭터, 애니메이션, 그 만화 영화 생각을 하시면 만화 영화는 정말 사람과 물체와 모든 것들이 선이 딱 떨어지게 되죠. 선이 그렇게 딱 떨어지게 되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사에서 보는 것들은요. 어떤 거든지 이렇게 물체와 물체 사이에 약간씩 이렇게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조금 뿌옇게 흐려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실사처럼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안티엘리어스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자, 이걸 해제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딱 떨어져서 캐릭터 모양이나 이런 거에 적용을 하시게 되면 이 안티엘리어스 효과를 없애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all lay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레이어 5번 비어있는 레이어에다가요,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클릭했습니다. 오파시티 좀 높여보죠. 클릭했어요. 색상이 칠해졌는데 어디에 칠해졌느냐? 레이어 5번에 칠해졌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요, all 레이어를 해제를 합니다.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신 전체가 다 색칠이 됐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요. all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레이어 영역에 있는 색상을 인식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 자기 레이어에 있는 색상만 하면 어떻죠? 색상이 없어요. 전체가 다 색상이 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클릭한 위치와 똑같은 영역의 색깔이 채워지는 거니까 전체 영역의 색깔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사실은 이렇게 전체 영역에 채워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all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을 다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에 색을 칠해주는 영역에서도 아래 레이어에 영향을 받아서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고요. 이번에는 그레디언트 효과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를 만들어서 영역 선택을 좀 할까요? 아니면은 영역 선택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바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레이디언트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레이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시면은요, 가장 먼저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사용된 그레이디언트 색상이나 어느 정도 색상이 어느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을 건지, 어떻게 반복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이 부분을 클릭을 했어요. 자, 이렇게 역삼각형 되어 있는 영역을 클릭을 했더니 그 전에 그레디언트 등록되어 있던 색상들이 쭉 나타나고요. 그런데 여기에 등록되어 있던 색상만 가지고 그레디언트 효과를 적용시키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색상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딱 정해져 있는 그레디언트는 보통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레디언트 색상은 어떻게 만드느냐? 영역을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는 겁니다.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대화 상자가 뜨고 나서 보시면은 프리셋이라는 영역에 우리 좀 전에 그 역삼각형 영역 클릭했을 때 색상 나타났던 그 부분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은 그냥 사용을 하거든요. 아래쪽에 그냥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네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foreground to background.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역을 포그라운드부터 백그라운드까지 점점 색상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레디언트를 선택하기 전에요. 먼저 아래쪽에서 색상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쪽은 연한 하늘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들어가 봤어요. 클릭을 했더니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그래서 아까는 색상이 파랑에서 흰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조금 어두운 파랑에서 하늘색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들어와서는 꼭 이대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 꼭 이대로 사용을 할 거라면 이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에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클릭하는 것과요, 위쪽 클릭하는 것은 서로 조금 다른데요. 아래쪽을 클릭하는 경우에는 색상을 변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아래쪽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은요, 우리 좀 전에 컬러 피커 했었던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컬러를 클릭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은요, 오파시티를 적용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아래쪽과 위쪽은 별개죠. 자, 별개로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오파시티가 100으로 되어 있으면은요, 전체 영역이 불투명하게 선택이 됩니다.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제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레디언트 적용시키는 방법은 처음 부분 클릭해서요, 두 번째 부분으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놓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파시티가 적용이 됐어요.
자, 왜냐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금 오파시티가 들어갔거든요. 자, 왜냐면 우리 여기에선 오파시티를 적용시키지 않았지만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은요. 여기에 또 오파시티를 적용시킬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좀 전에는요. 들어갔을 때는 오파시티를 자기 색상 영역 부분에 오파시티를 적용을 시키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 그레이디언트 현재 레이어 그레이디언트 영역 전체에 오파시티를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자, 100으로 다시 맞춰주시고요. 새로운 레이어에다 적용을 시켜볼게요. 다시 한번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불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들어가서 이번에는 자, 아래쪽은 그냥 두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오파시티가 작아지도록 투명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위쪽으로 갔을 때가 아니고요. 한 중간 정도부터 투명하도록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은 불투명한 상태가 되고요. 위쪽은 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레이디언트 효과만 적용을 시키게 되더라도요. 사진에다가 조금 신비스러운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연출을 시켜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거 말고요. 좀 다른 모양의 그레이디언트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모양을 바꿔주시는 거는요. 그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5개의 모양으로 적용을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점점 변해가는 그레이디언트고요. 두 번째는 원형입니다. 가운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퍼지면서 원형을 그리면서 만들어주는 그레이디언트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원형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오파시티 없애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원형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그레이디언트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네, 요거는 그냥 모양 바꾸는 거니까 제가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요. 한쪽 끝에서부터 회전을 하면서 지금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회전을 하면서 점점 그레이디언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다음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변화하는 건 맞는데요. 거울 효과를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클릭했을 때부터 여기까지 한번 일단 그려볼게요. 지금 효과가 분명히 제가 이걸 선택을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있는 효과와 똑같이 들어갔어요. 자,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레이어를 2개를 생성을 해볼게요. 자, 아래쪽 레이어에다가는 뭘 그려줄 거냐면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를 가운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가운데에서 요만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요. 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드래그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레디언트 시작 색깔과 끝 색깔로 점점 변해가거든요. 그런데 시작 부분 이전에는 계속 시작 색깔이고요. 끝 부분 이후에는 계속 끝에 있는 색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런데 이거는요. 똑같이 채워볼게요. 이거는 효과가 좀 다르죠. 분명히 제가 요만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 끝나는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접혀져서 이런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는요. 뭐 이렇게 별 모양 자, 이런 식으로 효과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 뒤에 거는 뭐 오파시티 채워 주시면 되고요. 오파시티 수치 바꿔주시면 좀 전에 우리 적용시켰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오파시티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레디언트는요, 만약에 뭐 웹 디자인을 하시거나 할 때 아니면은 편집 웹 디자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바탕색 만들어줄 때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사각형 영역을 한번 드래그를 해볼게요. 사각형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요. 이 영역에다가만 그라데이션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죠. 색상을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포그라운드 색상을 클릭해서 포그라운드와 똑같이 맞춰주고요.
한쪽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시켜주시게 되면은요, 약간 입체 느낌이나 이런 분위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뭐 텍스트도 삽입을 하고요. 패턴이나 이런 모양 같은 것도 삽입을 해서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삭제를 하고요. 다시 한번 영역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다가 그라데이션을 한번 채워볼게요.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채우고요. 그 안쪽 영역을 선택을 해서 딜리트로 구멍을 내주시면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액자 느낌이나 이런 걸 만들어 주실 수가 있죠. 이렇게 액자 느낌을 간단하게 내서 여기에다가 효과, 그림자 효과나 입체 효과를 조금 더 내주신다면 그냥 사진 하나만 단순히 올린 것보다는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